의혹을 전복시키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시사저널은 제가 언론 중재위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개인의 기자도 민행사로 고소고발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짚고는 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런 유사한 건들을 옛날에 1호 신문에서부터 신동아에서부터 상당히 그 유사한 이걸 계속 기사를 지금 달고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얘기들을 그분들이 한번 취재를 해서 기사화 시켜야 되겠다고 했으면 현장을 와서 분명히 취재를 했을 겁니다. 한데 저는 이 지역에 누군가가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저는 이 기자는 그것을 믿고 취재하지도 않고 이 시사저널이 이 기사를 썼다 이렇게 봅니다.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1호 신문인가 신동아에 써놔놓고 모 원로 또 지역에 현재 언론을 하고 있는 분이 이게 서울의 중앙 메이저 잡지에 이 기사가 떴으니까 니도 실어라 하면서 연락해주는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하는 그런 분들이 기획해서 그걸 자료와주고 이래서 취재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썼다리 생각하고 언젠가는 이 문제는 저는 밝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내가 이 정치를 그만두고 나면은 그동안 저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사들은 이 제가 시장을 내려놓고 나면 전체 차단해서 다 고소고발 들어갑니다. 시장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인내하고 지금 참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 기사에 관련 건은 숱한 제가 또 일정하게 제가 도지사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도 나중에 선거 때가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사저널은 제가 언론 중재에도 보내고 관련 기자는 인형사 제가 고소고발을 해서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오늘 제가 설명이 조금 깁니다만은 여기 늘 저랑 같이 일상생활을 이렇게 거제 지역에 하면서도 부킹가 민가 이렇게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시장이 그것 좀 여쭙겠습니다. 부설수에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부설수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부설수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바로 지역사회에 어떤 그 덕을 쌓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껏 해도 계속 부설수에 오르겠다 보면은 진짜 우리 시민들은 그 사람이 후도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설수를 없앨 수 있는 덕을 쌓을 이야기는 없으십니까?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부탁해 주시면. 예, 덕을 많이 안 쌓아서 구설수가 많다.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요즘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차라리 어느 모 시의원이 시정 질문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 밖에 여론이 시장님보다는 꽃시장이 낫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꽃시장을 이제 삼선 안 하니까 꽃시장을 다시 모시다가 시장을 만드세요. 꽃시장이 누구예요? 내가 물어보려 하다가 하도 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안 물어봤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왜 일하지 않느냐 꽃시장이라는 표현만 얘기만 들었을 뿐인데 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억측스러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니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것이고 저는 뭐 특별한 이해관계 없으면 개인적 인간관계를 뭐 냄비처럼 금방 달궈졌다가 식는 인간관계 아니라 꾸준하게 오늘까지도 저는 인간관계를 잘 해옵니다. 근데 시장이 되다 보니 엉고 맺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것이 제일 공직자가 나쁜 것이다. 두 번째 매간매직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세 번째 민간 사업자한테 항응연의 뇌물을 받는 것이 세 번째 나쁜 것이다. 이런 저는 관점으로서 시정을 보았는데,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은 그 개인의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명을 놓고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보다 보면은 한두 명이 시장 그 마스터라고 할지언정 7, 8명은 자기 관점에서는 서운할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오면서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덕을 많이 못 쌓아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개인의 가치관과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때로는 마음 아픈 때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와서 뭔가 청탁하고 할 때 얼굴 붉히면서 이런 관계들이 또 관계가 훼손되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건 덕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덕은 모든 것을 정직을 우선을 두고 덕을 쌓아야 되지, 시민이 모른다고, 기자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시장이라는 최고 책임자의 권한에서 시민이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들어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더 내가 오늘까지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한 관계가 좀 더 있었다고 생각하고, 덕을 많이 못 쌓아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더 덕을 쌓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최근에는 이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민주당 입당과 관련해가 우리 경남도 내 몇 개 지방단체장이 한꺼번에 입당을 할 계획이 있다. 그때 우리 시장님도 같이 할 거 아니냐, 한 4, 5명 선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혹시 시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갈 현직 단체장이 저는 없다고 본데, 없다고 보고, 이미 무소속으로 있던 양동인 거창 군수는 또 들어가셨고,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대로 얘기했지만은 누구하고 같이 무슨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오로지 저는 입당을 더불어민주당 가고 안 가고는 저 자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저희 이 내용 중에 나오는 김도환 부의장 같은 경우에 평소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관계, 장명호 씨 같은 관계에 미리 충분히 김도환 부의장 경우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인허가권이 시장님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 그 설명을 했을 텐데,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김도환 부의장이 내 처럼 좀 만나서 만나달라고 했을 때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보통 어떤 다른 문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만나 주십시오 하는 시장을 만납니다. 저는 우선은 그 유람선 관계를 김도환 부의장이 알았는가 몰랐는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오히려 알았다면은 굳이 어줍잖은 안 만나주는 장명호를 말라내세웠겠느냐 라는 생각과, 알고도 그랬다면 이분들이 나는 약간의 판단력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 김재도 씨도 마찬가지고, 저하고 이미 충분하게 너를 수시로도 본다며, 그제? 그럼 유람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장명호 유람선을 나한테 이야기하는가는 난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럼 충분히 설명해 줬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건가는 모르겠지만, 또 장명호 씨라는 사람은 앉아서 어쨌든 돈이나 가진 사람들을 계속 엮어보려고 연구하는 분이 그분이고, 저는 이 얘기 지금 들어보면은 2년 전부터 금리로 이걸 한번 잡아야 되겠다는 얘기하는 것과, 또 세 분을 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잡히더랍니다. 그건 김제도의 녹취안에, 김제도 씨가 그 녹취안에 녹취를 해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사실은 접근을 했다 나는 봐요. 이 김도환이나 김제도 씨가 시킨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이 유람선에 개입을 하면서, 그 결국 허가권은 우리가 시에 있다 보면 시장이 권한이 있겠다 생각하고, 이 장명호가 그는
생각을 갖고 인원해서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 인원했다면 뭐 어차피 그 김동완 씨가 직접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건데 그런 건 전혀 검찰청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 장명호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김재로와 김동완 씨는 나한테 유람선 유자도 꺼낸 게 없어요. 그럼 뭐냐, 이게 유람선은 결국은 장명호도 안 된다는 걸 판단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뭐냐, 금민호한테 뭔가를 이렇게 지금 뭐 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들어갈 건이 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결국은 이 세 사람의 정치인들을 희생시키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다른 건으로 이제 이걸 저한테 이제 협박이나 이제 이걸 공갈을 해서 돈을 좀 이제 받아내겠다, 막 이런 저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보고. 아무튼 뭐 그 이후에 제가 이 잘못했으면은 제가 참 그 이후에 뭐라도 자연스럽게 응해줬다면 굉장히 오해를 받을 상이다. 그래도 마치 그 이후에 뭐 전화 한 통화라도 제가 안 했으니까 그 무슨 사주라는 게 뭔가 뒤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뭐 나도 하고 만나는 거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사주가 성립되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건 뭐 이 정도까지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뭐 얘기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그 다른 잘 안다고 해서 정치 선배라고 해가지고 소개한다고 그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적으로 만나시냐? 저는 상황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어떤 기조로 왔느냐면은 수많은 제가 이게 사업자들이 인허가를 뭐 아파트 지구 단위라든지 어떤 있어도 저는 사업자를 한 분도 제가 마주 앉아서 사측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오려고 해도 안 와도 된다. 온다고 해서 되고 안 온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49점짜리도 알다시피 의 안에서 뭐 이행규 의원이 어떤 사선이 어떻니 저떠니 이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특혜라는 거는 저는 좋은 의미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데 이 특혜, 다른 사람이 쓰는 특혜 용어는 부정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9층짜리 저는 시행사, 시공사 누구든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입장으로 제가 오늘까지 견지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장명호의 건은 또 특히 무슨 얘기를 할지는 사실은 몰랐고 또 이 사람이 부적절한 사람은 알았지만은 그는 뭘 얘기를 할 그런 팩트를 나는 모르고 간 거고 그다음 민간 사업자가 뭘 이렇게 만나자 이런 것은 제가 이 사람은 어떤 사업을 인허가를 받으려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기 때문에 잘라서 안 만나고 불가피하게 만나야 될 것 같으면 일정 민원실에서 전체 거기서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는 문을 안 열어주고 오늘까지 온 거고 다만 여러 가지 엄청난 억척스러운 사실 구설이 많잖아요. 그래도 저는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시장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알려고. 여기 누구야 우리 지금 조영로 가장 주택가장이 관련 문제도 아직 앞으로 어떻게 무슨 수사가 돼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구속영장에 명시되는 거는 결국은 그 카드로 인해서 증거에 남는 뭐 여행 가는 무슨 티켓팅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술집에 음식점에서 뭐 항응을 제공받았지 매우 이렇게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지금 구속이 된 건데 마치 이게 무슨 시장과 공무원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설상 나중에 뭔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사실 글 써도 되는 건데 이걸 마치 있는 것처럼 하면 좋아요. 금융 개인과 뭐 공무원이 지청 안 했으니까 누군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시민들을 얼마나 이걸 불신시키는 거 합니까? 기자도 그렇겠죠. 의례적으로 공직사회가 전에 그렇게 뭐 상납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왔으니 이것도 뭔가 상납구조가 있을 거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한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기자는 그 기사를 그렇게 써서 그 신문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저는 내 가족을 다 희생시켜버렸잖아요. 조영로 가장이 돈을 뭐 1,000만 뜯어와 2,000만을 뜯어왔다. 그럼 내가 다 받았다 싶어도 돈 1,000만, 2,000만 그걸 불법인 행위인 줄 알면서 내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수억을 버리면서 제가 그런 돈을 구차하게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알고 이 시장의 스타일이 뭔가를 알고 이해하고 들어오면 그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어떻든 간에 나는 좀 더 기사를 좀 더 강하게 써가지고 그 오로지 기자만 자기만 떠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사실이 아닐 때 어떻게 이거를 회복시켜 줄 거냐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제대로 된 기자라면 그렇게까지 앞으로 이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님, 그러면 그 시정분당 만났을 때 유람선 말고 다른 이권 사업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는 다른 이권 사업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죠. 없고.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유람선이었고, 유람선은 원칙대로 원론대로 이야기해줬고, 그러고 난 이후에 저는 택시 불러 타고 또다시 왔어요. 왔고. 또 그 다음에 자영하고 전화하고 앉았어. 내가 오고 난뒤 무슨 얘기 했는가, 그건 제가 알 바가 없잖아요. 계실 때 민주당 입당 관련해서 머리가 아프지 않느냐, 골치 아프지 않느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거 충분히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치를 거의 30년 장명으로 입당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는 나올 수도 없고 성립할 수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냐. 그 만났을 때. 15분 안에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 얘기하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녹취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녹취 있다고. 녹취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녹취 돼가니까. 있다 하더라도 무슨 아무 쓸만한 게 없으니까 안 내놓는 것이고, 있다라고 했고 판사한테 갖다 준다 했는 그 사이에 결국은 뭔가 흥정하려고 대들은 거죠. 흥정하려고 대들은 거죠. 그럼 시장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장명훈 씨가 이런 시위하기 전에 내가 이런 시위를 할 테니까 하는 그런 어떤 언질이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래 하겠단다 시장이 한번 만나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야기는 안 해도 밖에서 무슨 들려오는 얘기가 뭔가 장명호 다니면서 무슨 시장이 무슨 어떠고 저떠고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1인 농성 하기 전에 1인 시위 하기 전에 모 사찰 주지로부터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일 나겠다. 형님이 가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유람선 관련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그 장명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런의 어떤 값어치가 없다 싶어 딱 묻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혹시 그런 제의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